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AI 에이전트 개발 첫 주차 입문 교재 플로와이즈 베이직입니다. 노드 14가지와 플로 스테이트,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예제를 한자리에 담았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끝까지 보시면 챗봇 한 개를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가보시죠.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 다룰 큰 줄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도입 근거, 설치와 첫 응답, 노드 깊이 이해,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나머지 자세한 목차는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빠듯하신 분은 빠른 길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깊이 있는 길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학습은 도착점을 먼저 정해두면 가장 빠릅니다. 이 자료의 첫 주차가 끝나면 답하실 수 있어야 할 5가지 질문을 먼저 펼쳐두었습니다. 플로와이즈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첫 응답은 어떻게 만드는지, 노드 14가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플로 스테이트는 어떻게 쓰는지입니다. 이 질문들은 맨 마지막 자가 진단 항목과 하나씩 짝을 이룹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지도에 목적지를 먼저 찍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도 답하기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시면 5가지 모두 자신있게 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정체성과 도입 근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플로와이즈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약 20분 분량으로 압축했습니다. 8개 슬라이드에 걸쳐 한 줄 정의, V1과 V2의 차이, 그리고 에이전트 플로우 V2의 핵심 개념까지 차례로 풀어갑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내 도입을 결정하는 회의 자리에서 그대로 인용하실 수 있는 탄탄한 뼈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전 설계도를 먼저 그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한 줄 정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플로와이즈가 무엇인지 한 줄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플로와이즈는 랭체인 JS 위에 그림판 같은 화면을 한 겹 얹어 LLM 작업 흐름을 눈에 보이는 노드 그림으로 조립하게 해주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이 한 줄을 4조각으로 나누면 만든 회사, 기술 기반, 사용 방식, 그리고 라이선스가 됩니다. 특히 아파치 라이선스는 사내 도입 시 부담이 거의 없어 법무 검토가 가장 수월한 판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노드 이름 끝이 에이전트 플로우로 끝나면 새 버전인 V2, 그렇지 않으면 옛 버전 V1입니다. 이제 옛 버전 V1과 새 버전 V2의 결정적 차이를 한 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V1은 흐름 제어를 라이브러리 속에 숨겨둡니다. 마치 자판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V2는 분기와 반복, 사람 확인 단계, 상태 공유까지 모두 노드로 꺼내어 화면 위에 그려줍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단계와 모든 노드가 함께 쓰는 플로 스테이트 저장소입니다. 첫 화면 사이드바에 에이전트 플로우와 챗 플로우 두 메뉴가 모두 보이면 새 버전이 제대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흐름을 그려주는 도구가 필요할까요? 이유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첫 번째, 개념 검증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입니다. 빠르게 조립하면서도 운영에서 흐름이 또렷이 보이고 결과가 그대로 재현되는 도구는 이 부류가 거의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코드 방식의 한계, 일반 자동화 도구의 한계, 그리고 표준 연결 방식의 강점으로 이어집니다. 도입을 정하실 때 이 5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만 사내 사정과 맞아떨어져도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이 간극을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념 검증과 운영 사이의 간극을 5가지 어려움으로 더 풀어보겠습니다. 흐름이 보이지 않는 문제, 어떤 도구를 썼는지 추적이 안 되는 문제, 같은 결과가 다시 나오지 않는 문제, 사람 확인을 끼우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모델 교체가 번거로운 문제입니다. 플로와이즈는 이 5가지에 노드 하나씩 1대1로 답을 내놓습니다.
약을 증상마다 맞춰 처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5가지 모두 해당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에서 한두 가지만 겪고 계셔도 이 도구를 도입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코드로 직접 짜는 방식이 운영에서 부딪히는 한계를 보겠습니다. 랭체인, 랭그래프, 크루 AI 같은 코드 기반 도구는 표현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런데 운영 단계에서는 가시성, 거버넌스, 재현성이라는 3가지 잣대가 흔들립니다. 흐름이 라이브러리 안에 숨고 설정이 코드와 로그에 흩어지며 같은 결과를 다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코드가 손글씨라면 노드 화면은 인쇄물에 가깝습니다. 누가 봐도 똑같이 읽힙니다. 사내에 코드로 짜는 팀이 있다면 이 3가지 질문을 그 팀과 나란히 견주어 보십시오. 한두 가지가 아니오라면 도입을 논의할 정량적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로 LLM 응용이 발전해온 5단계 안에서 플로와이즈의 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펌프트, 둘째는 맥락 주입, 셋째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넷째는 에이전트 워크플로, 5째는 전사 단위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플로와이즈는 정확히 4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앞 3단계의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5번째 단계의 무거운 복잡함, 그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입니다. 등산으로 치면 정상 직전의 능선쯤 됩니다. 5번째 단계는 이 자료의 범위를 넘어 다음 자매 교재에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플로 V2의 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표현은 명시적으로 조립한다는 말입니다. 외부 프레임워크에 기대지 않고 플로와이즈가 스스로 만든 노드로 흐름을 또렷이 드러내며 짜맞춥니다.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외부 의존을 최소화하고 흐름을 눈에 보이게 조립하며 노드 하나하나가 독립된 실행단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마지막이 실무에서 자주 빛을 발합니다. 노드 하나만 갈아 끼우면 같은 흐름을 다른 모델이나 도구로 바꿔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레고 블록 하나만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체성과 도입 근거를 마쳤으니 두 번째 파트, 설치와 첫 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트는 약 15분 분량의 실습 단원입니다. 7개 슬라이드에 걸쳐 도커 한 줄 설치, 자격증명 등록, 그리고 첫 응답을 받는 헬로 월드까지 직접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만 듣는 것과 손으로 해보는 것은 운전책을 읽는 것과 실제 핸들을 잡는 것만큼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사내 컴퓨터로 함께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그럼 설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도커 한 줄 또는 npm 한 줄이면 됩니다. 두 길은 완전히 동등하니 사내 보안 정책에 맞춰 편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도커가 막힌 환경이라면 npm으로 바로 실행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두 길 모두 마지막 확인 지점은 똑같습니다. 사이드바에 에이전트 플로우와 챗 플로우 두 메뉴가 함께 보이면 새 버전이 정상입니다. 만약 챗 플로우만 보이고 에이전트 플로우가 없다면 옛 이미지를 띄우신 것입니다. 최신 이미지를 한 줄로 다시 받으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마치 앱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치 단계에서 자주 막히는 곳 3가지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트 충돌, WSL 환경, 그리고 애플 시니콘 호환 문제입니다. 이 3가지가 설치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장 흔한 건 포트 충돌입니다. 바깥쪽 포트 번호만 다른 숫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안쪽 포트는 그대로 두고 바깥 번호만 바꾸는 것이 요령입니다. 콘센트는 그대로 두고 멀티탭 구멍만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애플 시니콘을 쓰시면 첫 실행 때 로그를 확인하시고 호환 문제가 보이면 플랫폼 옵션 한 줄을 더해주시는 것이 표준 회피법입니다. 설치가 끝나면 다음은 모델 자격증명 등록입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크리덴셜 메뉴를 열고 새 자격증명을 더하고 오픈 AI를 고른 뒤 이름과 키를 넣고 저장하면 끝입니다.
이름은 오픈AI 디폴트처럼 하나로 통일해 두시면 다음 단계 모델 선택 화면에서 그대로 골라 쓸 수 있어 편합니다. 한 가지 꼭 지켜주십시오. 키를 노드 화면에 직접 적어두지 마십시오. 흐름을 내보낼 때 키가 그대로 노출되어 실수로 공개 저장소에 올라가면 곧장 보안 사고가 됩니다. 집 열쇠를 현관문에 붙여두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내에서 오픈AI 호환 모델을 쓰시는 경우도 같은 양식 하나로 처리됩니다. VLLM, 올라마, LM 스튜디오, TGI는 모두 오픈AI 호환 모드를 지원하는 대표 서버입니다. 이 네 가지는 챗 오픈AI 커스텀 자격증명 하나로 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사내 모델 연결 실패의 대부분은 한 가지 원인에서 옵니다. 바로 주소 끝에 /v1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주소 끝 한 글자가 빠지면 모든 호출이 길을 잃습니다. 우편번호 한 자리가 틀려 편지가 반송되는 것과 같습니다. 운영팀에서 주소를 받으실 때 끝에 /v1을 꼭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이제 이 자료의 첫 실습 결과물인 헬로 월드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로 나눈 첫 단계에서는 스타트 노드와 LLM 노드까지 배치합니다. 화면 위쪽 미리 보기를 보시면 노드 3개가 이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마지막 다이렉트 리플라이는 점선으로 표시해 두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놓겠습니다. LLM 노드를 설정하실 때 자격증명 칸에 앞서 등록한 이름이 보여야 합니다. 안 보이면 자격증명 등록 단계로 돌아가 먼저 마치십시오. 사용자 입력을 모델로 흘려보내는 한 줄 표현이 표준 연결 방식입니다. 수도 배관에서 입력이라는 물기를 모델로 잇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둘째 단계로 다이렉트 리플라이 노드를 놓고 선을 이어 첫 응답을 받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칸에 앞노드의 출력 변수 한 줄을 적으면 모델이 만든 답이 채팅 화면으로 흘러나옵니다. 선은 스타트의 오른쪽에서 LLM 왼쪽으로, 다시 LLM 오른쪽에서 다이렉트 리플라이 왼쪽으로 마우스로 끌어 이어줍니다. 점과 점을 잇는 이어 그리기 놀이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안녕이라고 치면 비서가 친절히 답하는 첫 응답이 나타납니다. 혹시 답이 안 나오면 3가지만 점검하십시오. 리플라이 노드 빠짐, 선 연결 빠짐, 그리고 자격증명 미선택입니다. 거의 모든 실패가 이 3가지에서 풀립니다. 헬로 월드를 완성하셨다면 세 번째 파트, 노드 깊이로 들어갈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 파트는 약 25분 분량입니다. 10개 슬라이드에 걸쳐 노드 14가지를 한눈에 보는 정리표, 노드마다 같은 양식으로 보는 5칸 포맷, 외부 자원 연결, 표준 도구 연결 방식, 흐름 제어 노드, 확장 노드, 그리고 토막토막 흘려보내는 응답까지 다룹니다. 도구 상자를 열어 연장 하나하나의 쓰임을 익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노드 14가지 전체 지도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노드 14가지를 5묶음으로 나누어 한눈에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위 그림이 전체 노드 지도입니다. 아래 5칸은 입출구 2가지, 추론 2가지, 외부 연결 3가지, 흐름 제어 5가지, 확장 2가지로 묶었습니다. 외우실 때는 낱개로 외우지 마시고 묶음으로 외우십시오. 스타트와 다이렉트 리플라이는 문, LLM과 에이전트는 머리, 외부 연결 3은 손, 흐름 제어 5은 발, 확장 2은 도구라고 비유하면 쉽습니다. 이 5묶음이 노드 14가지를 빠짐없이 덮습니다. 각 칸에는 어느 슬라이드에서 더 깊어 다루는지 안내도 적어두었습니다. 이제 가장 자주 쓰는 핵심 노드 5가지를 같은 5칸 양식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5칸은 입력, 출력, 자주 쓰는 설정, 빠지기 쉬운 함정, 그리고 한 줄 요약입니다. 이 양식은 노드 14가지 전체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5가지는 스타트, LLM, 에이전트, 사람 확인, 그리고 다이렉트 리플라이입니다. 모든 노드를 같은 서식의 이력서로 만들어 비교하는 셈입니다.
특히 사람 확인 노드의 함정 칸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노드는 상태 저장소를 바꾸지 못하고 흐름만 제어합니다. 이 점은 뒤에 나올 갱신 가능표와 곧장 이어집니다. 에이전트 노드는 혼자서도 쓰지만 진짜 강점은 에이전트끼리 일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핵심 설정은 4가지입니다. 유형, 도구, 기업, 그리고 일을 맡길 하위 에이전트입니다. 일반 자동화 도구와의 결정적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관리 자격 에이전트가 작업자 에이전트에게 일을 넘길 때 그동안의 대화 내용을 통째로 함께 건넵니다. 회의를 인수인계할 때 회의록까지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작업자가 곧장 일을 이어받습니다. 단순히 함수 하나를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협업입니다. 사람 확인 노드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드는 기능을 처음부터 내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질 4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춘 상태가 데이터베이스에 영구히 남는다는 점입니다. 플로와이즈를 껐다 켜도 멈춰있던 자리를 그대로 기억합니다. 표준 패턴은 2갈래입니다. 승인하면 진행, 거절하면 되돌림입니다. 예를 들어 담당 매니저가 며칠 자리를 비워도 워크플로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복귀 후 승인 버튼 한 번이면 게시와 알림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가게 문에 잠시 나갔다옴 팻말을 붙여두는 것과 같습니다. 옛 방식으로는 따로 오해하지 않으면 만들기 어렵던 기능입니다. 외부 자원을 연결하는 노드 3가지만 익히면 사내 시스템 연동의 대부분이 풀립니다. 첫째 툴은 함수 호출입니다. 계산기, 웹 검색, 표준 호환 도구를 부릅니다. 둘째, 리트리버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질문을 던져 관련 문서를 찾아옵니다. 파인콘이나 크드란트 같은 저장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HTTP는 어떤 외부 주소든 직접 호출하는 맞는 열쇠입니다. 사내 시스템을 잇는데 가장 자주 쓰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손, 도서관, 전화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셋만 능숙해지셔도 사내 시범과제의 상당수는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MCP, 즉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모델과 외부 도구를 잇는 단일 표준입니다. 엔트로픽이 제안했고 GitHub, 지라, 브레이브 검색, 슬랙 같은 큰 서비스가 모두 공식으로 제공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등록하면 어느 곳에서든 똑같이 불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화 도구는 외부 도구마다 따로 연결 장치를 만들어야 해서 도구 수와 플랫폼 수를 곱한 만큼 비용이 듭니다. 반면 MCP는 한 번 등록으로 끝납니다. 콘센트 규격을 하나로 통일해 어느 나라에서든 그대로 꽂는 것과 같습니다. 연결 장치 개발에 사람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새 버전의 가장 큰 차이라고 강조해온 흐름 제어 노드 4가지를 한자리에 정리하겠습니다. 컨디션은 규칙으로 길을 가르는 노드입니다. 만약 이러면 저리로 가는 식입니다. 컨디션 에이전트는 모델의 판단으로 길을 정합니다. 자연어 지시만으로 다음 정로를 고릅니다. 이터레이션은 목록을 하나씩 훑고 루프는 조건이 맞는 동안 반복합니다. 옛 버전에서는 이 4가지가 라이브러리 속에 숨어 밖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 버전은 모두 노드로 꺼내어 화면에 그려줍니다. 분기점마다 표지판을 세워둔 길과 같습니다. 디버깅도, 재현도, 교체도 모두 화면 위에서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 노드 2가지가 노코드의 한계를 넘게 해주는 안전판입니다. 첫째, 커스텀 펑션은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코드를 직접 적을 수 있습니다. 값을 바꾸거나 외부 라이브러리를 부르거나 복잡한 논리를 처리할 때 씁니다. 둘째, execute 플로는 다른 워크플로를 하위 부품처럼 불렀습니다. 같은 흐름을 재사용하고 모듈로 묶는 표준 도구입니다. 개인정보 가리기, 공통 검증, 표준 후처리 같은 사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리로 치면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여러 요리에 돌려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둘만 익숙해지시면 노코드의 마지막 한 개까지 모두 풀립니다. 세 번째 파트의 마지막은 토막토막 흘려보내는 응답, SSE 방식입니다. 서버가 모델이 만든 글자를 한 토막씩 즉시 화면으로 밀어줍니다. 웹소켓보다 단순하고 방화벽에도 친화적이며 브라우저 표준 기능이 끊겨도 알아서 다시 있습니다. 핵심은 체감 속도입니다. 완성된 답을 한 번에 보여주는 대신 챗GPT처럼 타이핑되듯 보여주면 기다림이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5초 걸릴 답이 1초처럼 느껴집니다. 음식이 다 나오길 기다리는 대신 한 접시씩 내어주는 코스 요리와 같습니다. 이탈률은 줄고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 플로우 스테이트와 패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파트는 약 20분 분량입니다. 8개 슬라이드에 걸쳐 플로우 스테이트의 완전한 이해, 사내 사례 대부분을 덮는 표준 패턴 5가지,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예제를 가져와 손보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첫 주차 학습에서 가장 실용적인 정점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가 재료와 연장을 익히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요리를 차려내는 시간입니다. 그럼 플로우 스테이트의 정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플로우 스테이트는 새 버전의 핵심 차별점이면서 동시에 가장 자주 막히는 함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워크플로가 한 번 도는 동안에만 살아있는 모든 노드가 함께 읽고 쓰는 메모장입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회의 동안에는 누구나 보고 고치지만 회의가 끝나면 지워집니다. 오래 남겨야 하는 값은 레디스나 포스트그레스 같은 별도 저장소를 써야 합니다. 갱신할 수 있는 노드는 외부와 주고받는 7가지 업무 노드입니다. 갱신하지 못하는 노드는 입출구와 흐름 제어 노드입니다. 이 구분이 다음 슬라이드 함정의 예방주사가 됩니다. 플로우 스테이트를 쓰는 흐름을 둘로 나누어 먼저 선언과 읽기를 보겠습니다. 첫 단계에서 스타트 노드의 패널에 쓸 값을 미리 적어둡니다. 이름과 처음 값을 함께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번호는 빈칸, 대화 기록은 빈 목록으로 시작하는 식입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어느 노드에서든 짧은 한 줄로 그 값을 꺼내 읽습니다. 모델 메시지든 외부 호출 본문이든 코드 노드든 문법은 똑같습니다. 사물함에 물건을 넣어두고 번호만 알면 어디서든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선언하고, 읽고, 갱신하고, 다시 읽는 이 순환이 표준 흐름입니다. 갱신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플로우 스테이트의 갱신과 자주 빠지는 함정 3가지를 보겠습니다. 갱신은 외부와 주고받는 7가지 업무 노드의 출력칸에서 이름과 값을 짝질 지어 처리합니다. 함정도 3가지입니다. 첫째, 선언하지 않은 값을 쓰면 빈 값이 나옵니다. 스타트에서 처음 값과 함께 늘 먼저 선언해 두십시오. 둘째, 갱신할 수 없는 노드에서 값을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업무 노드 7가지에서만 갱신됩니다. 셋째, 실행이 끝나면 값은 사라집니다. 오래 남기려면 외부 저장소를 쓰십시오. 이 3가지만 미리 알아두셔도 문제 찾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뢰밭 지도를 미리 받아드는 셈입니다. 이제 표준 패턴 5가지를 한 장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5가지가 사내 사례의 대부분을 덮습니다. 첫째는 단일 모델 챗봇, 곧 헬로월드입니다. 모든 패턴의 기준선이 됩니다. 나머지 4가지는 도구를 쓰는 에이전트, 문서를 찾아 답하는 검색 결합형, 사람이 승인하는 형, 그리고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형입니다. 각 패턴 아래에는 손보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어두었습니다. 단순 챗봇은 5분, 협업형은 1시간 남짓입니다. 백지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마켓플레이스 예제가 이 5가지와 하나씩 짝지어져 있어 가져와 고치는 편이 늘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마켓플레이스 입문 예제 5가지는 한 번 클릭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5가지는 각각 단순 챗봇, 문서 질의응답, 도구 사용 에이전트, 사람 승인형, 그리고 여러 에이전트 협업입니다. 카드 아래에 손보는 시간은 5분부터 1시간까지로 사내 시범 과제 하나를 완성하는 데 드는 예상 시간입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이드바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열고 카드를 누른 뒤 템플릿 사용을 고르면 곧장 화면에 노드 그림이 들어옵니다. 빈 도화지보다 밑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훨씬 빠른 것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걸 사내형으로 손보는 4단계를 보겠습니다. 가져온 예제를 사내 워크플로로 바꾸는 4단계를 보겠습니다. 순서는 가져오기, 자격 증명 교체, 프롬프트 한글화, 그리고 저장과 시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2번째, 자격 증명 교체입니다. 사내 모델로 바꾸면 비용과 보안이 사내 기준에 맞춰지고 모델 이름도 사내 표준으로 정리됩니다. 실용 비결 3가지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웹 검색 도구를 사내 검색 호출 노드로 바꾸면 사내 전용 검색 에이전트가 됩니다. 둘째, 계산기 대신 4번 조회 코드를 더하면 인사 비서로 넓혀집니다. 셋째, 지시문에 출처 주소를 함께 보이라는 한 줄을 더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30분이면 사내 적용이 끝납니다. 4번째 파트의 마지막으로 떨어진 노드끼리 값을 나눠 쓰는 실제 사례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객 번호를 맨 앞에서 받아 8단계 뒤 코드 노드에서 다시 써야 합니다. 플로우 스테이트가 없다면 중간 노드마다 그 번호를 일일이 들고 가야 합니다. 한 군데라도 빠뜨리면 값이 비고 노드를 더하거나 순서를 바꿀 때마다 전부 다시 손봐야 합니다. 반면 플로우 스테이트를 쓰면 맨 앞에서 한 줄로 적어두고 8단계 뒤에서 한 줄로 꺼내면 끝입니다. 중간 노드 8개는 한 글자도 고치지 않습니다. 택배 송장 번호 하나로 어디서든 조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플로우 스테이트의 실용 가치입니다. 어느덧 학습의 마지막 슬라이드, 자가 진단과 다음 단계입니다. 처음에 펼쳐두었던 5가지 질문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플로와이즈의 정체, 흐름 도구의 필요성, 첫 응답 만들기, 노드 14가지, 그리고 플로우 스테이트와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각 질문 옆에 해당 슬라이드 번호를 적어두었으니 막히는 질문은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5가지 모두 자신있게 답하실 수 있다면 첫 주차 목표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다음 길도 안내해 드립니다. 둘째 주는 검색 결합 심화, 셋째 주는 여러 에이전트와 표준 연결, 넷째 주는 사내 시범 과제를 직접 설계해 한 개를 완성하는 여정입니다. 첫 주차 완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노드 14가지와 플로우 스테이트, 마켓플레이스 예제까지 한 권에 담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5가지 질문에 모두 답하실 수 있다면 사내 시범 과제를 설계할 준비가 끝나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설계 상담이 필요하시면 화면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검색 심화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